칫솔 살균기 쓸까요 말까요? 분명히 내가 99.9% 살균 효과 인증, 보장 확인하고 샀는데 실은 그 살균 인증은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요정현준, 정현준입니다. 치아 관리를 위해 쓸까 말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들을 딱 정리해드리는 시간, 써요 마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칫솔 살균기입니다. 칫솔은 우리 모두의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칫솔 살균기를 사용합니다. 저희 가족도 사용해요. 근데 이 칫솔 살균기 종류가 많죠? 욕실에 설치해 놓고 쓰는 것도 있고 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살균기 쓸까요 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써야 할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내가 칫솔 살균기 진짜 열심히 썼다 하는 분들 지금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실은 칫솔 살균기 쓰면 되게 청결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왜 칫솔 살균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칫솔 살균기는 대부분 UV 램프 혹은 UV CLED를 칫솔에 쬐어줘서 살균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살균 효과가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자외선 소독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칫솔 살균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우선 이 살균기가 자외선의 세기가 약합니다. 입에 있는 충치균을 자외선으로 죽이려면 1초에 10mW의 자외선이 필요하대요. 10mW가 어느 정도의 자외선이냐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살균기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1초에 1mW에서 10mW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센 자외선은 만일에 내가 직접 노출이 되면 피부나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UV 램프를 우리가 직접 쳐다보거나 또는 만진다고 심각한 손상을 입나요? 그렇진 않죠. 이 병원에서나 실험실에서는 전문가가 조심해서 다루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글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 강도 만나도 우리 몸에 보호가 되어서 괜찮지만 이 칫솔 살균기의 자외선은 누가 써도 또 언제 써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의 강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칫솔에 오래오래 비춰줘야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칫솔 살균기는 보통 자외선을 얼마나 쬐어줄까요? 아마 길어봤자 몇 분 정도 비춰주고 꺼질 것 같아요. 충분한 자외선을 세균이 죽을 때까지는 쬐어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충분히 그리고 오랫동안 쬐어주는 제품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실은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외선의 살균 효과는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조사되는, 즉 닿는 부위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요. 대부분의 칫솔 살균기는 칫솔모 앞에 UV 램프가 달려 있는데요. 사실 칫솔질을 할 때 칫솔 머리의 뒷부분, 칫솔 뒤통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입안 벽에 닿잖아요. 어금니를 닦을 때는 칫솔도 깊숙이 넣어야 되니까 칫솔 손잡이의 절반 정도가 입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분명히 칫솔의 뒤통수와 칫솔 손잡이에도 세균은 묻을 텐데 UV 램프는 칫솔 모 부분만 비춰주죠. 그러면 UV 램프의 영향을 받는 칫솔 모는 살균이 잘 될까요? 놀랍게도 이것 또한 애매합니다. 칫솔 모는 길게 앞으로 뻗어 있어요. 아까 자외선에 닿는 부분만 살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칫솔모의 끝부분 위주로만 살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칫솔모를 전체적으로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UV 필터가 칫솔의 정면뿐만 아니라 위, 아래, 양옆까지 360도로 둘러싼 형태여야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칫솔 살균기 제품 상세 페이지에 분명히 내가 99.9% 살균 효과 인증, 보장 확인하고 샀는데 그럼 그 보장은 뭐죠? 99.9% 살균 효과의 진실은 지금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계속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그 살균 인증은 가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험은 항상 조건이 중요하죠.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실에서 이 샬레에 세균을 얇게 펴 바르고 UV 램프를 아주 가까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세균이 얼마나 죽었는지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99.9%의 세균이 죽었다는 말이죠. 즉, UV 램프에 대한 살균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거지, 실제로 이 칫솔 살균기를 사용했을 때 살균 효과를 증명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칫솔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뭘까요? 바로 건조. 바싹 말려야 됩니다. 세균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되지 않은 축축한 칫솔을 살균기에 바로 넣는 거나 또 휴대용 케이스에 그냥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치하시고 나서 흐르는 물에 칫솔모를 깨끗하게 닦아냈다면 잘 건조하기 위해서 칫솔에 있는 물기를 먼저 탁탁 털어주세요. 그리고 습기가 많은 화장실이 아닌 건조하고 쨍쨍한 다른 곳에 두세요. 해가 잘 드는 곳에 두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완벽주의자다, 이것만으로 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테린이나 소금물에 칫솔을 잠깐 담궈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조. 리스테린이나 소금물에 잠시 담궜다가 뺀 이후에도 건조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칫솔 살균기 써요 마요? 정답은 마요. 건조만 잘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오늘은 칫솔 살균기를 쓸지 말지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쓸까 말까 고민 중이신 구강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